그러니까 손절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늘릴 수가 있다면은 중요한 자리에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또 실적도 봐야 되지만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움직임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가 있다는 것은 올해 좋게 보는 겁니다. 아, 2차 전지가 요즘 그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200불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2차 전지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자, 실적이 좋아가지고 역사적인 신고가 여러 종목이 나왔을 때는 작년에 2차 전지가 뭐 10배, 5배, 300%, 500% 나온 종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하락했는데 항상 주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결국은 실적의 거의 99% 수렴한다는 거죠. 딱 전제가 주식은 실적에 수렴한다. 그래서 뭐 퍼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를 원래는 전망이 좋다 하고 매수세가 매수를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다 보니까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고점을 찍고 현재 내일 하락하고 있는데 2차 전지만큼은 이제는 실적에 수렴하다 보니까 실제 4분기에 현재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원인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많은 회사들이 현재 뭐 적자, 뭐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러면 4분기도 그렇고, 1분기 때 과연 그러면은 또 실적이 또 턴 되냐고, 또 사람들이 의심을,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 시장에서는 1분기도 어려워.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2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고. 2분기도 가부통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 대표 종목이 많이 하락했고 어떤 종목이 어떤 지지선을 이렇게 깰 때는 제가 손절하라는 뜻이 아니고 60만 원 손절, 60만 원 밑으로 가면 손절, 그 다음에 다시 안착하면 좀 비싸게 사주고 내가 밑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다면 한 번 정도 매도해 주는 거 괜찮아. 손절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은 한번 사고 팔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식만큼은 그냥 클릭하면은 세금 그냥 조금 내고 그냥 수수료 주고 사고 팔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에코프로 같은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전체 비중이 100%가 아니라면은 이런 좀 여기서 60만 원 깰 때 매도해주고 다시 61만 원, 2만 원 사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지지 안 되는 순간에 보통 여기가 기본적으로 30, 40% 하락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60만 원에 수량이 만약에 내가 100주 가지고 있다면은 매도하고 그 다음에 60만 원 안착해서 잠깐 올라오면은 62만 원, 3만 원 주고 다시 내가 예를 들면 100주 사는 게 낫지.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보통 또 30% 하락이 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주 손절했다, 또 매도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밀리고 조금 더 현재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상에 보면은 그러면은 다시 수량을 내가 200주, 120개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늘릴 수가 있다면은 중요한 자리에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리 어떤 종목이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라도 종목마다 지금 보면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가는 종목 이렇게 가고 NKM 같은 거 가고 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거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 그 2차 전지는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트럼프 당선됐을 때 과연 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시장에서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가 계속 지지선을 없이 지금 막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 그 다음에 뭐 리튬 같은 경우는 뭐 리튬이 하락해서 2차 전지 많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이 틈도 제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하락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전기차를 많이 샀던 사람들이 사용해 보니까 충전도 잘 힘들고 해서 막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혹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은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하면 좀 긴장을 해야 되지만 이런 종목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좀 심각하지만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약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철강이 좀 좋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또 자회사도 실적이 뭐 좋아진다 보면은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면은 물타기 물린 사람들은 좀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분기까지 실적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1분기 이후에 실적이 턴됐을 때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는 지금 매수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당분간 2차 전지는 신규는 매수하지 않고 그냥 감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떤 섹터가 여러 종목이 역배열되면은 그 종목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냥 오히려 조금 확인하고 비싸게 주더라도 예, 맞습니다. 확인하고 근데 현재 보면은 이제 로봇 쪽 같은 거 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위로 갈라 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업종이 그 섹터가 다 이렇게 양질되어 있으면은 전혀 상관없는데 2차 전지만큼은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좀 기다리고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들어가고 또 물타기 하고 싶은 분들도 1분기 이후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질 때 내가 수량을 늘린다 생각하고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 에코프로 BM 같은 차트 보면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위에 이제 매물대가 좀 있잖아요. 예. 그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저기서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턴을 한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저 정도에서 사시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사시는 걸 선호하세요? 이제 저는 주식을 차트를 저는 한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루에 10,000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수억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엄지 차트, 현재도 엄지 차트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냥 우리 개인들한테 쉽게 설명하는데 21선은 200km 검은슬 현장에 거물이 이렇게 뭐 안전장치가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팽선들이 이렇게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21선이 머리 위에 있으면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내가 물타기 신규를 한다면은 그런 자리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은 기다리는 게 자, 예를 들면 엔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종목도 끝없이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자리 보면은 이런 자리에 선이 이제 발 아래 주가보다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물들이 주가를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 때, 내릴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락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현재 다른, 자, LNF 같은 경우 여기서는 사도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듭니다. 무거운 주식은 보세요.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21선에 여기가 공이 떼굴떼굴 구르고 계속 오르잖아요. 이렇게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여기서 요 부분에 사라는 거죠. 제가 말했던 양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사야 되고 이 종목도 바로 올라올 듯 하면서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적어도 3개월, 4개월 돼야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때 사면 됩니다. 지금은 감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차트라 보여지고 차트에서는 보통 생각, 그다음에 현재 매수, 매도, 그다음에 실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항상 이렇게 양지로 바뀌고 이 업종이 올해 섹터가 좋다 하면 역사의 신고가 다 임박 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삼성자이언트가 신고가 임박 가 있잖아요. 실적이 좋을 때는. 그리고 2차 전지 현재 이렇게 실적이 안 좋잖아요. 올해 실적 안 좋게 볼 때는 저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저보고 자꾸 차트 리스트, 차트쟁이를 하는데 차트쟁이는 맞지만은 저는 실적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2차 전지도 좀 사고 싶으면은 좀 1분기까지 기다리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예 손실폭이 좀 크다. 네. 그런 분들은 진짜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 업종 자체가 앞으로 자동차 내연기관보다는 계속 2차 전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2차 전지도 한국 같은 경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 손실폭이 큰 분들은 1년 이상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좀 그렇게 하락은 뭐 좀 제한적이다. 또 예를 들면은 딱 어떤 종목이 이렇게 역사 신고가 딱 이렇게 신저점을 깨지 않는 경우는 별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이런 종목이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머지 이렇게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저점을 만들어 핀 종목은 이런 종목은 여기만 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를 깨는 순간에 보통 30-40%. 그러면 내가 1000주가 있다? 다시 제가 말했던 쭉 더 밀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양지가 바뀌었을 때 보통 1000주가 있었다면 1300주, 1400주를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무타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수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손절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2차 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인공지능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SK텔레콤, 뭐 카카오 이런 이제 AI가 그 AI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한국 AI 시장의 주식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를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설명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카카오는 작년에 추정치가 1조였는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카카오는 이때부터 계속 제가 뭐 위로 많이 간다 했는데 진짜 위로 많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수가 240포인트 순간적으로 밀렸을 때도 카카오 같은 경우 제자리 가만히 있잖아요. 지수에 밀린 것에 비하면 이 종목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이유는 우리 개인들은 카카오를 분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리포트도 봐야 되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앞으로 전망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주가가 사는지 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현재 보면은 현재 1월 달만 하더라도 기관에서 350만 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 120만 주 이렇게 샀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차트도 보고 또 실적도 봐야 되지만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움직임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가 있다는 것은 올해 좋게 보는 겁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천억 한번 추정치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작년 추정치가 이제 4천억 정도 되네요. 영업이익이. 추정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 기관들은 이렇게 많이 1월 달에 샀다는 것은 1조, 2조 이렇게 볼 때만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전혀 물린 분들은 위에 물린 가지고 있고 여기서 좀 무타기, 부타기 또 신규로 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실적이 올해가 작년보다 더 리포트 보면은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 앞에 물린 분들은 그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 혹시 이렇게 다시 좀 지지가 된다면은 또 신규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도 카카오뱅크도 저는 또 많이 간다 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또 1월 달에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또 계산서가 자기들은 또 많이 볼 때만 이렇게 단기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가지고 있고,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거래가 이 고점에서 죽을 때, 알리라고 직구할 때 우리가 중국에 직구할 때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돈을 바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수로 급등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데 한번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다시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은 하반기 지나서 계속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주식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인 코난, 엔노, 자, 마음A, 오픈 엣지,
자, 셀바스 A 이런 정도 솔트룩스 이 종목 정도로 AI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코난. 자, 코난이라는 종목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일봉이 열리고 올해도 이 시간 코난 AI 쪽이도 올해도 같은 경우도 저는 위로 가지 않겠나.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숫자가 잘 안 나타나는 거.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숫자가 딱딱 실적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AI 실적이 사실은 다 적자거든요. 안 나온 이런 종목이 많이 갑니다. 왜냐 어떻게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임상 실험 뭐 이렇게 암 개발, 삼상 뭐 이런 경우 바이오가 많이 가는 경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던 실적도 턴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한번 보면 주봉 많이 하락했는데 제가 볼때 요 부분에서 하면은 위로 이렇게 봅니다. 자, 엠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별되면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상승하는 게 상승해도 상 맞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사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단기간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코난 엠노 정도 같은 경우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쿠렉스, 분호, 루닛, JLK, 딥노이드 자 이렇게 어떤 지금 현재 보면 차트가 대부분 이렇게 역별 딱 끊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종목들을 안 좋게 봅니다. 아까 AI 쪽하고는 또 다릅니다. AI는 약간 일봉이 이렇게 열리 있잖아요. 우상향 가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된 종목은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당분간 여기 분호 같은 경우 신규 매수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루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지고 혹시 여기를 깨면은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자들은 뭐 이런 자리를 안 깨면은 좀 가지고 있어 보고 또 사고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이렇게 우상향할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이런 종목들은 어떤 날 하루 만에 어떤 종목이 15% 10%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경우는 매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계속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AI 쪽에 어떤 날은 2차 전지 또 뭐 로봇주 이렇게 막 순환매가 돌면서 장 흐름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쭉쭉 이렇게 반등이 논다면은 한 번 정도 매도해주고 다시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쪽은 올해는 좀 좋게 보고 어로 AI는 지금 현재 차트가 약간의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